깊이 있는 고품격 스타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매주 목요일마다 또 여러분들하고 호흡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재밌어요. 우리 프로그램 재밌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주변의 반응은? 아니 저는 원래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뭐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스님이 계시니까 독특한 시각으로 이렇게 늘 방송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맞장구라도 칠 수 있어서 스님 덕분이다 이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주변에서는 재밌다는 반응은 없었습니까? 직접적으로? 저는 한번 그런 적은 있었죠. 스님의 헛소리 외에 왜 그거를 스님이 헛소리 하는데 네, 아니 왜 그거를 거기에 동의하고 앉아 있어 이러면서 아니 저는 모르는데 저 페이스북 친구인데 학교 후배인가 신대원 후배인가 봐요. 그러면서 막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얼마나 훌륭하시길래 이러면서 막 그래서 에휴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 스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고릴라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방송 봤는데 잘 보니까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고. 정말 느낌이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하다고. 네. 자기는 어떤 동물에 속하냐고 한번 평가해달라고.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윤석열 대통령을 범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잖아요. 범 내려온다 이러면서 칭송했던 TV조선의 신동욱 앵커. 네. 그래서 내가 범같이 생겼나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예. 아무리 봐도 범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예. 진짜 범은 아닌 것 같은데. 고릴라나 침팬지나 오랑우탄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범 비슷한 거 있죠. 범인이라고 있죠. 어쨌든 이제 드디어 이제 관상까지 그 수염 좀 짧으신 그분하고 비슷한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서천 시장에서의 그 갈등 봉합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29일에 지난번에 있었던 그 갈등 이후 서천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어색하게 해요하고 우리 그때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가 막 얘기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물론 둘만 만난 건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만났는데 2시간 37분 동안 만남을 가졌다. 이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리고 2시간 동안 식사했고 37분 동안 차를 마셨다. 그런데 민생 얘기만 했다. 김건희 여사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강조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솔직히 그 두 분이 민생 얘기를 2시간이나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2시간이나 그 얘기만 하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쳐요.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 쳐. 과연 2시간 동안 민생 얘기를 할 거리가 있어. 자, 민생 얘기를 하려면 지금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이태원 특별법 같은 거. 네. 그런데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한 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그 얘기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민생 얘기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그 이태원 특별법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저는 이 정권이 정말 간악하고 사악하게 대응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영정을 보여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영정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의 얼굴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얼굴을 보고 애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애도하는 건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이태원에도 가보고 했으니까 다 영정을 봤는데 그렇게 보고 애도를 하면요 이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게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고 어찌 보면은 그쪽 입장에서는 대응을 참 너무 잘한 게 아닌가. 그쪽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네. 화가 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민생 이야기만 나눴다. 그건 좀 이제 언론에 대고 이제 하신 말씀일 것 같고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거는 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원내대표라든지 다른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현안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나누었다 정도 좋았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총선 앞이고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거의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하셔가지고 서민 정책과 뭐 민생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네. 한 것 같은데 그 약간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양념을 좀 찐 이야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념을 쳤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원래 모든 음식이 원재료만 가지고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 조금씩 뭐 미원도 치고 소금도 치고 간장도 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재료의 맛에 약간 손상이 간 민생이라는 양념을 쳤다. 민생이란 양념을 친 거겠죠. 예. 내가 미원 좋아하는데. 우리 옛날에 엄마의 손맛이야 이게 다 미원 맛이라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뭐 미원 회사로부터 제가 뭐 돈 받은 것도 없고요. 예.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한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월 26일 날 취임을 했는데 오찬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친한데도 왜 그렇게 좀 소원하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뭐 이분은 야당 대표하고도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얼굴도 안 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공식석상에 뭐 이렇게 오찬도 그렇죠. 하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오찬을 싫어하는가 봐요. 오찬을 싫어한다고요? 맨날 김치찌개 얘기하시는데. 사교적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그 술 드시고 술 사람들 마시는 얘기하는 거 건 되게 되는데 좋아해요. 예, 술 마시는 건 좋아하는데 술자리 외에 맞네. 누구를 오차는 불러서- 술을 못 먹잖아요. 예. 아니 낮술 주세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사교적으로 누구와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사교나 외교 같은 경우가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이렇게 그 만나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누구를 초청한다든지 뭐 청와대 오찬이라든지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칼국수 오찬으로 뭐 유명했는데 그런 관계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교적인 그렇군요. 모임. 네. 그런가? 혹시 술을 먹어야만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가? 예,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네. 또 술을 드실 때 보면 굉장히 호탕하게 하고 그 어색한 분위기에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가 도망갔을 때 네. 본인이 직접 잡으러 가셔서 500cc 한 잔 드시고 오징어와 땅콩을 씹으면서 이렇게 같이 잘해보자고 얘기할 때 굉장히 푸근하고 노련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어딘가 정상외교 장소에 가서 외교 장소에 가서 이제 외국 정상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빨리 나가보라고 하는 거 보면 약간 그 부끄러움도 잘 타고 술 한잔 안 하시면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편하게 잘 할 수 있고, 네. 뭔가 이제 자기보다 힘이 있다거나, 뭐 좀 위치적으로 자기가 뭐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편해해서 일부러 피하는 것도 있지 않나. 아. 자신감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호탕해 보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네. 실상은 오히려 내성적이고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사람들하고 아주 진솔한 대화를 하거나 친하게 하는 것에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교적이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30년 관계가 있어가지고 되게 네. 친하고 편안할 것 같은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김건희 리스크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하니까 좀 불편하고 그런 불편함이 한번 딱 마음에 딱 꽂히니까 사실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아 내가 아무리 친했다 하더라도 얘 좀 불편해 이러면서 좀 저어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거 아니었나 이런 아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오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친구인데 자기 한참 자기 그럼 뭐의 쉽게 말해서 대상이에요? 일종의 따까리 아닙니까? 딱깔이요? 네, 그런데 무슨 불러도 오찬을 해요. 그냥 저희 그 밤늦게 와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정도면 됐지 무슨 오찬씩이나 그럼 내 하겠냐는 밑에 거예요. 있었고 네. 영원히 나의 아래에서 나를 도필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그 사람이 네. 네. 이제는 정치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그렇죠. 이렇게 막 커가지고 그것도 내가 올려준 그 자리에서 그렇죠.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한다는 느낌이 딱 들면 네. 인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솔직히? 이런 성향 성정의 사람으로. 그분의 어떤 뭐 이게 인품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라도 사람은 그런 걸 경험하면 불쾌하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배신감 느끼고 한편으로는 잠도 못 자면서 내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수도 없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누구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도 없는 생각 어떤 걸 말할까요? 뭐 저는 아직 뭐 그 단계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사람을 만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아까 이태원 특별법
이야기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이나 행보를 보면은 법률적 판단 위에서 자기가 가진 권리를 이렇게 자숙하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참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있는 권리를 그대로 행사하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의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을 고려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도 작동하고 오찬이 너무 뒤늦게 예상보다 뒤늦게 열리는 약간 의아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뭐 적극적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내성적인. 어쨌든 예. 제가 알기로는 불편한 상황은 절대 참지 못한다. 예.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하거나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자리는 아무리 비난을 받더라도 네. 참석하지 않는다. 네. 안 가버리잖아요. 안 만든다. 예, 예. 이게 그분 특성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오찬 해동하면서 용산 집무실로 불러서 같이 밥 먹고 창가로 불러가지고 이제 안내를 하는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거 보시면 네. 알겠지만 저 사진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저기 봐라 이제 이렇게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옆에서 이제 같이 쳐다봐주는 저런 모습인데요. 이 사진은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저 사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 사진은 저는 저 사진 보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요? 왜냐면 저건 주로 마오쩌둥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마오쩌둥이요? 김정일이요? 김일성 주석이 오. 주로 현장 지도를 나가셔서 이 민족에 나아갈 바를 밝히시고 다음과 같이 현장 지도하셨다. 뭐 김일성 하시었다.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하셨을 때 나오는 그 사진. 주로 조선중앙통신에 주로 보던 사진인데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들 다 독재자들 아니에요? 독재자들이고 저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한참 젊을 때 김일성 주석과 함께 평양 시내에서 어딘가를 가르치면서 김일성 주석에게 우리 공화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여기입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지도라는 말이요, 사실 가르칠 지자, 이끌 도자거든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은 자기가 스스로를 나를 김일성 주석 사후에 호칭을 뭐라고 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자기를 김일성은 수령님이라고 불렀는데 나는 수령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의 동지이다. 근데 동지는 동지인데 나아갈 바를 내가 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 동지라고 부르라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저렇게 지도라는 말 자체가 저렇게 손으로 어딘가를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똑같네요, 용산에서 진짜? 만나서 저 똑같네요. 동훈아 저기를 봐라. 와. 저기가 우리는 저기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장면인데 저기가 어디인지는 뭐 이제 저기 어떤 사람들이 천공이 있는 곳일 거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저게 가르치는 바가 뭐 저런 장면이 사실은 연출될 수는 있거나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저거를 찍은 사진 기자와 저 사진을 잡아낸 그 용산 홍보실에 그 놀라운 그 해안이라 그럴까요? 그 선구안이 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도자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의 표정도 지도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요. 뭔가 진중하신 표정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저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 저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저런 사진을 조선중앙통신도 아닌 그 용산에서 그 선별해가지고 배포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도자적인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용산 사진 작가가 안티다. 지금 사실은 그 말씀 듣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딱 비교해서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딱 비교해서 보여주시니까 네. 그럼 저건 완전히 독재자하고 이미지가 비슷하게 지금 느낌을 갖게 만드는 사진인데 네. 사진가들은 그런 걸 알 텐데 저렇게 보여준 건 옳지 않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진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 이 사진 볼 때 뭐지 이게 이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이거 사진은 좀 이상한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게 맞나?
이런데 이런 사진을 통해서 내놓는 게 내가 위대한 영도자고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정도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 우리 대통령은 이 모습을 꿈꾸고 계셔. 그래서 이 사진을 써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 같기도 하고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옛날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김건희 여사는 되게 한 가운데 네. 빛이 나는 분위기로 사진이 계속해서 나오고 대통령은 주변 언저리에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요즘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니까 이제 대통령이 좀 중간에 있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들여다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사진이 나와서 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진 작가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안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이나 뭐 마오쩌둥, 뭐 나폴레옹 사진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 더 또 지금 포인트 사실은 되게 대통령실에서 의도를 가지고서 뿌린 사진 중에 하나 이 사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되는 게 하나 있는 네. 거예요. 볼까요? 지금 90도 폴더 사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진이었는데요. 예. 대통령의 90도 폴더 사진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저게 지금 90도 폴더 사진인데 맞네, 맞아. 그쵸? 저 사진하고 북한 사진. 북한 사진. 저기 인사하는 사람은 그 북한의 권력 서열 2위라고 불리워지는 최룡해 총리가 최룡해. 네. 김정은 위원장과 뭐 어디 주석단 회의 같은데 있는데 인민 대표자 회의나 거기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기 전에 90도로 인사하는 저는 장면입니다. 저 사진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게 일광수산에서 네. 부산에서 그때 예. 대통령이 네, 형님. 식구들하고 식사하고 나올 때 그냥 일렬로 쫙 서가지고 깍두기 같이 생긴 분들이 이렇게 쫙 90도 폴더 인사하다 그 장면이 딱 네. 떠오르거든요. 네. 그 대통령은 그런 사진들이 많네. 90도 폴더 사진. 아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독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너무 이제 지나친 것 같고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마오쩌둥이나 그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본인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구현하고 있다. 예.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대통령을 대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힘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갈등설이 불거진 뒤에 서천 현장에서 그 대통령을 만났을 때 90도 폴더 인사를 해서 갈등이 봉합된 것이 아니냐. 네. 윤석열 대통령 승 뭐 이렇게 언론의 보도도 있고 했는데요. 저런 모습들 아까 김정은 위원장을 대하는 최룡해 총리의 모습이라든지 또 창밖을 가지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은 저거라고 이제 현장 지도하시는 대통령의 모습 이런 것들이 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그런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건 좀 그러니까요. 주목할 필요가 저는 있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자식 그동안 난 네가 부러웠어. 뭐 이런 느낌 같아요. 이게 뭐지? 아니 아까 그 북한 사진 보면은요, 제가 딱 보니까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지만 왼손은 또 뭘 들고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고압적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항상 손이 저런 항상 모습이에요. 그래요? 예. 아 그래도 우리 대통령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약간 별개 이야기일 텐데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가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폴레옹이 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자기가 황제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오르고 이제 황제가 되는 과정인데 프랑스 혁명사를 번역하면서 일본에서 대통령을 이제 다이토료라고 번역하면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말인데 실제로 일본 대통령제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고 우리나라만 대통령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란 말은 그 황제는 아니죠. 황제에 준하는 권력을 가진 자. 통령보다 위에 있는 자라는 말인데 우리가 대통령이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된 사람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마 자연스럽게 자기가 조금만 방심하면 저런 모습으로 아마 연출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과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것들을 야기시키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모순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이 투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저는 봤을 때 대통령이 지금 심기는 계속 불편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속에 좀 꽁함 이런 게 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본인이 뭐
적극 옹호하거나 네. 그 이후에 김경률 회계사를 뭐 그만두게 한다거나 이런 가시적인 뭔가 행동을 한 게 없지 없죠. 않습니까? 예. 게다가 대통령이 원래 오찬 회동하면서 단독으로 만나지를 않았어요. 네, 보통은 네, 네. 만나야 되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더불어 n분의 1 한 이따가 명으로. 다 이제 먼저 물러가면 나중에 따로 네, 그렇게라도 해줘야 비공개로 되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원래 단독 회담을 하는 게 그러니까 같이 먹더라도 30분이라도 단독으로 만나서 하는 게 네, 네, 관행인데 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의도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예,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컸다. 이거 해봤자 이런 거밖에 안 돼. 내가 너 이제 뭐 네가 지금 내가 너를 단독으로 이렇게 만나줄 정도가 아니고 너는 내 밑에 있는 애야. 이제 이거를 좀 명확하게 메시지를 그 개인에게도 주고 또 외부에도 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나? 이건 분명한 것 같은데. 너는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너하고 이제 너를 이제 챙겨주지 않겠어. 이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속된 말로 기어오르지 마라.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네 주제를 알아라. 그렇죠. 예. 주제를 알아라. 아니 목사님 말씀처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대개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로 비판하는 쪽이나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네.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설이 있은 뒤에 한동훈 위원장과 단독으로 둘이 만나게 되면 결국 자기가 한동훈 위원장과 동급이 그렇죠. 되어버리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상하관계 분명히 하자. 네, 상관관계를 분명히 하려면 지금 자기가 동훈아, 우리 저기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이제 현장 지도하셨는데 그쵸. 현장 지도 이후에 보내야지 다시 앉혀가지고 얘기를 하면 논의 상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보다는 대통령실의 참모진이 그 단독 회담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견 냈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서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는 건 그건 제왕적 대통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형님이 안 될 수가 형님이 없다. 될 수가 없죠. 같은 테이블에 앉아요. 그래서 아마 하지 않았을 거지. 그 외에 뭐 별다른 뭐 갈등이 컸다든지 예? 그런 이유보다 의외로 단순한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나는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줘. 나는 한동훈을 믿어. 이런 거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네. 뭔가 특별 대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스님은 이렇게 늘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려고 내가 그래서 하셨어요. 항상 너무 좋게 모든 걸 좋게 해석한다니까 네. 나이브하게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못된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못된 목사요? 일단 한번 사람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이 가장 무서운 뭐라고 해야 될까 실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상태 이걸 두고 싸우는 상태라면 이게 쉽게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안쪽에서 철저하게 진짜 무릎이라도 꿇어서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은 신뢰를 할 수가 없겠죠.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정치나 이런 쪽은 의리, 믿음, 네. 신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제 정치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판은 원래 안 그래요. 정치판은 뭐 권력 앞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 과연 누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가벼운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친한 척하고 뭐 형님 동생 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이 권력이라는 것 앞에서 저렇게 그 몇십 년의 관계도 저렇게 다 말아먹을 정도로 좀 씁쓸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인간관계에 실망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스님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이 승려들이 이 정치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제가 뭐 일일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해봐요. 이게 원래 그 통제된 집단, 그죠? 공개되지 않은 집단, 비밀 집단이 더 복잡합니다. 그렇죠. 물론. 아니 네. 솔직히 조금 저는 네. 내막을 조금 듣긴 들었었어요. 네. 그 종파별로 또 내는 네. 그 안에서 네. 치열하다. 이게 네. 엄청나게 무지막지합니다. 무섭다. 저는 비밀 유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스님은 별로 입지가 확고하지 않으신가요? 그 안에서? 저는 뭐 거기서 저 비밀 유지의 의무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특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문제가 남자들끼리만 있는 집단. 그거는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이건 뭐 힘으로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으로 하는 세계는 그 선악 뭐 이런 판단이 없어요. 그래요? 세력과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면 오늘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뭐 3년 만에 8번 행사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번이 9번이에요. 9번 있으니까 예, 그런 이제 3년이 뭐예요? 지금 1년 반이에요. 1년 반입니다. 9번 행사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좋게 말하면 뚝심이 있고 강단이 있으신 거고 나쁘게 말하자면 어떤 문제 해결을 힘으로 그렇죠. 해결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힘을 숭배하는 사람.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도 힘으로 결국 해결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다단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왕적 대통령제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힘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월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그동안에 해오셨던 방식대로 정치적인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1년 반 동안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그 특유의 뚝심으로 이 문제도 아마 돌파해 나가시지 않을까. 근데 힘이 점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까지 그런 걸 계속해요? 힘이라고 하는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힘을 쓰면 그 힘은 점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누수 현상의 하나로 볼 수밖에 없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본인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진짜 바짝 엎드리던가 아니면 엎드린 척 하면서 뒤에서 계속 뭔가를 계획을 하고, 예, 뭔가를 꾸리고 있거나. 뒤통수 때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결국 뒤통수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권력을 나눠 가지는 게 아니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린 나눠 가지도록 해요. 권력이 없어서. 나눌 게 없어서 그렇지. 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괜히 키워놨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은 당이 하는 거다 이렇게 또 맞아요, 모습 맞아요. 봤잖아요. 네, 이거 되게 네. 나한테 도발이거든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네, 네. 아니면은 그게 그냥 페이크 모션일 수도 있겠지만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뒤에서는 알겠습니다 형님 해놓고 또 그냥 자기가 기죽는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까 그냥 블러핑처럼 큰 소리만 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겉으로 보기에 윤석열 같은 스타일은 그것이 겉으로든 속으로든 내가 시키면 따라야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지금의 문제가 사태가 봉합이 되었다 보기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합은 이제 겉으로 일단은 좀 이렇게 해놓고 네. 실제 밑에서는 이렇게 얼음이 쪼개지듯이 네. 조금씩 찌지지 지금 갈라지고 맞습니다. 있는 예.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제 비상시국이고 총선 얼마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그 재주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석 달만 더 그렇죠. 뒤를 본다면 토사구팽이라는 작전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근데 생각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 토사구팽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뭔가 본인이 해야겠죠. 뭔가 힘을 네. 키우겠죠. 대통령이 뭔가 힘쓸 수 없는 그런 라인으로. 뭐 열심히 해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 임기도 많이 남으셨고 또 제가 고릴라와 너구리라는 동물로 비유했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링 위에 올라갔을 때 누가 이길지 이렇게 딱 보면은 대략 그 에너지대와 기세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그 갈등이 이 사건을 파국으로 이끌 만큼 심각해지기는 어렵지 않나. 대통령 편이구나. 대통령을 응원하는 아니에요. 김건희 편. 대통령을 응원하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이 만약에 좀 이게 일종의 쿠데타의 실패로 보이는 게 있는데 뭔가 누군가 언론을 믿었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좀 생각하고 덤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진짜 쿠데타를 하려면 세력이잖아요. 그럼요. 힘을 다 모으고 자기 편을 만들고 예를 들면 지금 현역 의원들이라도 뭐 그 국힘당의 지금 중진 의원들이라도 딱 만나가지고 좀 친분을 쌓은 다음에 이제 내 편을 만든 다음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하면 되겠지 하고 한 게 조금 지금 그 실패로 돌아가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근데 좀 듭니다. 한 번에 이걸 뒤집어 엎기는 곤란해요. 왜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치 경험도 별로 없고 예. 정치 세력도 없고 뭐 또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았고 네. 또 워낙 또 성격상 대통령은 막 무지막지 밀어붙이는 게 네,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건드려보고 좀 뭔가 만들어 놓고 네네네. 또 그다음에 또 조금 물러서는 척하다가 또 한번 건드려보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는 여러 번 할 거라는 거지 한동훈. 한 뭐 시간을 길게 보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20년간 같은 조직에서 친하게 맞아요. 지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겹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의 세력이 한동훈의 세력인데 네. 예, 그게 갈등으로 세력 대 세력의 갈등으로 비유하기에는 아직 좀 아니, 약하다. 한동훈이 약하다? 이르다. 예. 자 이러다. 여기는 누구 편인지 알겠어요. 우리 목사님 누구 편이에요? 저는 국민 시민들 편입니다. 네. 저는 동료 시민들 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함께 종횡무진 질문하고 가르침을 얻어보는 시간 행문양이삼의 종횡무진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